자, 이제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영국 화가들의 그림을 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은 윌리엄 호가스라고 하는, 아마 미술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18세기 들어와서 미술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영국 화가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호가스일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은 1745년에 그린 유행에 따른 결혼이라고 하는 6점의 연작이에요. 지금도 내셔널 갤러리에 오시면 이 6점의 그림이 연작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6점의 그림, 연작으로 그리면서 이 화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당시 영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더 나아가서는 유럽 사회가 갖고 있었던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유행에 따른 결혼이에요. 아마 유행에 따른 결혼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예전에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그 앞으로 지금도 이런 결혼은 계속해서 행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림 보니까요, 왼쪽 파트와 오른쪽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자, 오른쪽 파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명의 남자가 둥근 테이블을 놓고 양쪽에 앉아 있어요. 한눈에 봐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거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자,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스크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그때 한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족보입니다. 가계도예요. 귀족이죠.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귀족이다 보니 돈은 없지만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그럼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 상인이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르주아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이분이 원했던 건 뭘까요? 이제 족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돈을 얼마큼 줘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사람, 집사 아저씨가 와서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거래가 오고 갈 때 당사자들이 있었겠죠. 그 당사자들 누굴까요? 바로 신랑 신부인데, 신랑 신부도 여기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신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부예요. 신랑이 바로 귀족이고요, 신부가 바로 이 부자 상인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앞에서 자, 변호사가 와서 뭐라고 귓속말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 무슨 얘기 했을까요? 눈 딱 감고 결혼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때 일어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행에 따른 결혼, 사랑이 있지 않은 이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을 그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연작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솔직히 아침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림이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결혼 생활이에요. 일단 우리 그림 봤더니 쉽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큰 집에 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남편은 어디 가서 밤새 술 마시고 지금 새벽에 들어온 겁니다. 술에 취한 거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인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신랑이 늦게 들어오든 말든 관심이 없고 졸다 지금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신랑은 지금 입고 있는 외투의 왼쪽 주머니에 봤더니 손수건이 있어요. 그 손수건을 개가 가서 냄새를 맡고 있죠. 이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이었을까요? 다른 여자의 향수가 남아있는 손수건을 갖고 온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신랑이 지금 밖에서 어떻게 놀고 들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부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 생활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주 문란한 부부 생활이었을까요? 문란한 부부 생활이었겠죠.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오브제들이 난잡하게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의자도 넘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집사, 왼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로용지입니다. 지로용지. 지로용지란 얘기는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쌓였는데 집주인들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사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정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랑이 없는 결혼이 갖고 오고 있는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상상력을 좀 한번 극대화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일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까 신랑이었어요. 신랑이 지금 방문한 곳은 옆에 있는 해골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누굴 데려왔을까요? 정말 미성년자, 자기가 만나고 있었던 미성년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미성년자, 당시 여러분들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질탄받을 수 있었던 미성년자하고 이렇게 연애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고 있었던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던 병원은 일반 병원이었을까요? 돌팔이 병원이었을까요? 두 번째겠죠, 여러분들. 돌팔이 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 그림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랑 왼쪽 턱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점은요, 그림이 지나갈수록 계속 커집니다. 바로 성병에 걸린 거예요. 성병에 걸려서 여러분들 그걸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병원에 왔더니 간호사의 얼굴 어떻습니까? 점이 이마와 여러분들 이 오른쪽 턱에 점이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점이 찍힌 게 아니고 당시 문란했던 생활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들, 성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이 당시 영국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병이 이런 젊은 친구한테도 옮다 보니 이걸 한번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가 몰래 데리고 온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화가가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서 지금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건 이제 남편이 놀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부, 부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이렇게 살다 보니 거기에 대응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넘어가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신부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행동을 할지. 자,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결혼할 때 신부, 백작 부인이 만찬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초대시켰어요. 그럼 여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도 영국 사회는 이러한 분위기로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여자, 돈으로 여러분들 이 자기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 여자의 신부는 올라왔습니다. 백작으로. 그럼 이 백작 부인이 자기가 만찬 아니면 여러분들 아침에 마시는 차를 이렇게 주최하면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 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당시 때 전통적인 귀족이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파티에 초청을 했는데 그 여자의 신부는 미천한 여자인데 돈으로 그 자기를 산 겁니다. 그런 여자가 주최한 파티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 여자한테 말 거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돈으로 자기를 샀던 사람과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국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자가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누구였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죠. 아까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머리에 가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영국 그 재판 장소에 보면 판사나 변호사들은 아직까지도 이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주최했던 그 여러분들, 그 변호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변호사가 이 부인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꼬실까요? 지금 가면 무도회가 펼쳐지고 있는 그림을 갖고 왔죠.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자, 어디에선 언제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데 이 가면 무도회는 가면을 쓰고 가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 안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이 부인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인,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가면 무도회에 참여하고 결국 그 변호사와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 현장을 급습한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는 칼로 그 남편을 찌르고 도망가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하는 아침 드라마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 건 이 여자란 말이에요. 큰일 난 겁니다. 일단 자기의 불륜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며칠 지나봤더니 이 사건이 전부 다 공개가 돼서 자기가 바람을 피웠던 변호사도 여러분들 교수형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멘탈이 붕괴가 되겠죠. 결국 이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목숨을 끊었던 다음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여자의 집이에요. 목숨을 끊었네요. 그래도 애를 하나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애 얼굴에 보니까 뭐가 찍혀있죠, 여러분들? 점이 찍혀있죠. 이 성병이 애한테도 전염이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회가 문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자,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은 완전 남자예요. 근데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당시 유럽에서 액땜하기 위해서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다 보니 남자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
여자 옷을 입혀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로 아이는 이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죽었으니 그 엄마를 가서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을, 가슴 아픈 장면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 왼쪽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친정 아버지예요. 그 친정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죽은 딸의 손에서 반지를 빼고 있습니다. 유행에 따른 결혼, 계약에 의한 결혼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가가 살고 있었을 당시 18세기 때 영국 사회의 귀족들의 모습, 그들의 두 얼굴을 아주 적나라하게 풍자한 그림, 바로 유행에 따른 결혼을 우리는 내셔널 갤러리에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한번 관람하시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꾸로 관람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스토리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는 걸 권해드리고요.